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이 있는 비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은 주로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분비물, 꽃가루, 목초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알레르기 검사가 먼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온갖 치료를 다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작두콩도 먹고 그리고 코에 적외선 치료도 하고 한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는 면역치료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레르기 비염인데 원인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회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약물을 미리 쓰든지 또 면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먼저 피부 반응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항히스타민을 한 3일에서 7일 정도 안 먹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 인체에 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면역치료 시작하기 전이나 이렇게 유발 물질 중에 뭐가 가장 민감한지 알아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검사라 그래서 107가지 검사를 하는 거는 약물의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검사 결과랑 임상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검사 결과에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물질을 가장 의심되는 물질을 유니캡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6가지 또는 12가지를 넣어서 정밀 검사를 피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피요법, 그 원인 물질을 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찬바람이나 온도 변화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찬바람이나 요즘 가을처럼 온도 변화가 심할 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눈, 코, 기관지, 점막들이 손상이 되고 이때는 알레르기 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이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화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데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잘 안 낫는다. 나는 원래 잘 안 낫는다. 이런 식으로 또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모든 약을 강하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인데요. 항히스타민은 알레르기 그 기전에서 마스트셀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을 줄이기 주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은 일부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채기, 콧물, 그다음 코 간지럼 요 증상만 완화시키고 비염이 심해지면 증상이 생기는 코막힘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졌는데 약의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져서 약물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혈관 수축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염의 치료는 뭘까요?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비강 스프레이도 문제는 이런 비강 스프레이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하는 혈관 수축제랑 구별을 못 하십니다. 말 그대로 혈관 수축제는 즉시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 4시간, 2시간 간격이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쓰는 경우에는 거의 내성이 생겨서 이제 사용해도 효과가 없게 되죠. 오히려 약물성 비염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제는 되도록이면 심할 때, 잠을 잘 때 한두 번 사용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비염의 알레르기 질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 못하기 때문에 코에다가 직접적으로 2살에서 12살 사이는
한 번만 뿌리고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뿌립니다. 코에 뿌리는 방법도 이렇게 비강에 있는 합의각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으로 뿌린다는 느낌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을 뿌리고 왼손으로 오른쪽을 뿌리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시면 되죠. 이 약은 글로벌 연구에서 2살 이상을 1년 써도 부작용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코에 약물이 들어가도 치료가 안 되고 더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이거 뿌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1, 2주 뿌리고 점막이 정상화로 돌아가다 보면 적응이 돼서 요 뿌리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최소 2주, 한 달을 뿌려야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가신다면 한 달, 2달, 3달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레르기 물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의 대상자는 현재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치료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치료약을 장기간 사용하는데 두려움을 가진 분들, 수년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1년에 3개월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너무 심하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에 만족 못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실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덜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7, 80%가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 5세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해야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원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진먼지 말고 섞여 있거나 아니면 잡초류나 꽃가루나 다른 물질일 경우에는 주사 면역 치료밖에 안 됩니다. 주사 면역 치료는 6개를 섞어서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 2주에 한 번씩 12번 맞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주사 면역 치료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한 60세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제대로 원인 물질을 알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상 오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